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 변변한 정치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상변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상변 변호사님은 총선 이후에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매우 오랜만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뭐 법적으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많은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검찰에서 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두 사람을 다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네. 근데 앞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으로 이제 권고를 내렸잖아요. 네네. 보니까 수사심의위의 기소 결론을 반대로 반영한, 그러니까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오히려 기소를 하랬는데 안 했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서. 우선은 불기소 의견인데 기소를 한 사례는 몇 차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기소 의견인데 불기소를 했다. 그게 첫 사례죠. 네. 좀 생각을 해보니까 8대 7로 나왔습니다. 기소 의견이 8, 그리고 불기소 의견이 7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팽팽했던 이유를 저도 좀 생각을 해봤고 법을 읽어봤는데 네. 법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수수금지 등 금품에 해당하는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예. 근데 이 법을 보면은 수수금지 금품 등이라 함은 무엇이다라고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네. 법 8조 4항에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항 또는 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라고 해서 네. 마치 직무와 관련하여가 연결되는 것처럼 법에 돼 있어서 아마 수심위도 8대 7로 굉장히 팽팽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을 해석했을 때 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를 띄고 떨어뜨리고 1항 또는 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예. 사실은 무혐의보다는 좀 기소는 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 정도가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기소유예. 법적인 용어라서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좀 개념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불기소보다는 기소는 유예하지만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박상수 변호사는 어제 이 결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법 구조가 좀 독특해가지고 예. 지금 보면은 최재형 목사에게 적용된 법조문과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된 법조문이 다르다는 걸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된 법조문은 알선 수재가 적용이 되는 거고 최재형 목사한테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이 돼요. 되는 네. 거거든요. 예. 근데 두 개가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성립이 되는데 알선 수재는 대가성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론적으로는 사실 수사심의 결론처럼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쪽은 기소 한쪽은 불기소가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까지만 인정하면 부정청탁금지법은 인정이 되지만 대가성까지는 인정되지 않으면 알선 수재는 무죄가 기소가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능은 하는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만약에 최재형 목사에게 부정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게 된다면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부정청탁금지법이 배우자로게 명품백을 받았을 때 예. 그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대통령은 그걸 신고할 의무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또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기소유예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기소유예 시에는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점이 좀 고려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래서 그냥 이게 또 사건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사건에서 그 청탁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별로 그렇게 그 실효적이지도 않고 되게 좀 그때 당시에 사후적인 것 측면이나 아니면 네. 시점에서 맞지 않는 측면이나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게 준 것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누가 봐도 몰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고 심지어 저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민주당 쪽 패널이 친절한 검찰이다. 뭐 대통령과 여사를 위해서 친절한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너무 이쪽 야권 쪽의 변호인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한 변호인들이에요. 왜 신기해요? 아니 의뢰인의 유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변론하는 변호사는 내가 아, 정말 약간 유죄를 인정받기 아니 위해서. 변호사가 네. 그러니까 뭐랄까 변호사라는 직역이 의뢰인을 위해 뭐든지 하는 직역이긴 해요. 네. 근데
유죄를 위해 그 되게 신기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네. 그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인들도 좀 많이 신기하거든요. 예. 그게 정말 열심히 그 자백을 한 다음에 이제 반성을 하면 다 당선 무효 밑으로 나올 만한 형들이에요. 지금 보면 선거법이나 위증교사나 네네. 다 벌금 80만 원 나오고 아니면은 금고까지는 안 나올 그런 죄들이거든요. 근데 대신 자백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반성을 많이 해야 돼. 네.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그래서 이 정도까지 증거 나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걸 법정 최고형 맞을 정도로 그냥 무죄 변론을 해버리거든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네. 변호인들은 참으로 신기하다. 네. 참으로 신기하다. 네, 이분도 좀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는 걸 생각한 검찰의 종합적인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판단한 걸 보니까 이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서울의 소리와 같이 이 몰카를 기획을 했을 때 초반에 뭐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좀 청탁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접근을 위한 선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그게 있기 때문에 약간 뒤늦게 말을 바꿔서 내가 청탁하려고 했다 이거를 좀 인정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검찰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최재형 목사가 오늘 좀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인데 불기소 처분 잘못됐다. 그러면서 검찰이 마치 대통령과 여사의 변호인 역할을 한 거다. 뭐 이런 주장을 좀 해요. 그러면서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뭐 그러면 이게 종결 안 되고 좀 수사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기본적으로 항고를 하면 수사로 이어지고요. 예. 다만 저는 법리적으로 이게 아까 박상수 변호사가 얘기한 거 조금 다른 거는 김건희 여사님도 청탁금지법으로 적용이 됐는데 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최재형 목사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건 없건 법률 구조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항고를 한다는 거는 김건희 여사는 법리적으로 무죄인데 자신은 처벌받을 사람이 자신을 불기소했다고 자신의 변호인이라고 말해주지는 못할 망정 김건희 여사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아니, 무죄인 사람을 무죄라고 말한 게 뭐가 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본인을 유죄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예.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너무나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스꽝스럽고 하긴 자기가 자꾸 유죄니까 나 처벌해달라 이런 게 좀 뭐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요. 근데 법적으로는 결론이 그렇게 났고 이게 설명을 듣다 보면은 법리적으로는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 이제 국민들은 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국민정서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검사들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기소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수습을 할 건지가 고심일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이제 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나오는 목소리들이 있죠.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사과를 할 때다라고 예. 하는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부터 여권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예. 뭐 사실 뭐 친한이냐 친윤이냐 뭐 이런 것과도 상관없이 네. 아마 거의 통일된 목소리로 지금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인데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조금 굳이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과까지는 이게 저는 굳이. 아니 예. 그러니까 사과가 굳이라는 것보다는 사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민주당은 지금 한 10개쯤 사과를 하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그중에 한 5개를 사과를 했다. 그럼 5개 불충분하고 5개는 왜 제대로 5개는 왜 안 했냐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김건희 여사가 모든 이슈의 중심에 떠오르게 될 거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김건희 여사의 사과라는 건 이제 일종의 그런 거죠. 우리 여권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해결됐으니 이제 그 사과를 받고 더 이상 코끼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와 같은 네. 의도인데 예.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할수록 코끼리를 생각할 거란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당정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사과보다는 김건희 여사께서 조금 이제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를 오히려 이제 이렇게 어쨌든 결론은 났으니까 조금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약속했던 제2부속실 설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게
조금 더 이 문제를 이제 그 국민들에게 있어서 점점 예. 그 더 이상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나서서 입장 표명하는 것보다는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뭐 그게 행동으로 관련 보여지는 게 기구 그러니까 말보다 설치라든지. 행동이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말에 대해서만 계속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는 그 말에 대한 해석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네.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개인의 생각이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네. 전성배 변호사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여권 안에서는 계속 사과해야 된다는 요구도 나올 테고 그러다 보면 그냥 여권 내부의 분란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뭐 입장 표명이든 뭐든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세요? 사실은 먼저 문제됐던 건 형사처벌을 받을 거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 형사처벌 말고 그런 상황에 놓인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입장은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그런 입장 정도의 표명은 있으면 국민들께서도 형사처벌 안 됐고 또 김건희 여사님께서도 어느 정도 본인의 입장을 말씀을 해주시면 납득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는 뭐 말이든 행동이든 간에 그런 건 좀 필요하다는 건 다 공감을 하시는 그런 상황 네. 같아요. 일단 그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최상병 특검 뭐 그리고 지역화폐법까지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게 이번 주 내에 이르면 내일 정도 그 민주당에서는 재표결을 추진을 할 것 같아요. 이건 좀 표결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야권에서는 좀 이탈 있을 것 같다. 야권의 기대하는 기대사항이고요. 기대예요. 네, 예. 야권의 기대사항이고 네. 이제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도 이 특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네.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있으니까 눈높이에 따라서 이제 대법원장 추천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고 네. 그 태도는 변함이 없으나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실 지금 민주당의 이 특검법은 다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에요. 예. 이거는 우리 당의 그 누구도 그게 어떤 사유든 단 한 명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을 동의할 수도 없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못 믿는 당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추천한 검찰 출신 변호사의 수사는 믿을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꾸준히 했던 얘기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시스템에 따라 우리 시스템이에요. 우리 시스템,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라는 우리의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에 따라 법치에 따라 이것이 판단되고 가면 되는 거지. 네. 이것에 있어서 이와 같은 특검이 그것도 민주당이 추천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거를 가지고 민주당이 무슨 뭐 여권 내에 이탈표가 있을 거다, 분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잘못 짚었다. 그럴 일은 없다. 그 아무래도 이탈표를 기대하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여사 특검 정도는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일종의 제가 아까 얘기하는 코끼리인데 김건희 여사의 사과 얘기를 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방점이 찍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면 우리는 특검법을 보고 있는데 네. 이 특검법이 잘못됐다라는 걸 보고 있는데 뭐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수사 받아서 이번에 무혐의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검법이 문제라는 거죠. 네. 근데 김건희 여사 사과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특검법은 사라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찬반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코끼리를 계속 언급하니까 사람들은 코끼리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니까요. 네. 특히 민주당이 다 추천하는 특검법은 절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용납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거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좀 공유된 논리인 것 같아요. 네. 전상민 변호사가 이 특검법 내용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임명이 되는 구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 안을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대법원장 추천을 넣기는 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은 맞아요. 임명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 특검법 내용 보고 좀 어떤 생각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게 어제 급하게 찾아봤죠. 네. 그랬더니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서면을 의뢰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후보자 예. 추천을. 그렇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하는
그런 특검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죠. 네. 근데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고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발하는 사람이 고발 대리인을 세워서 수사를 하겠다. 네. 그 자체로 불공정의 시작인 겁니다. 아, 그리고 제도를 그러네요. 네.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상설특검법이라고도 하는데 예. 이 경우에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미 이건 국회에 있는 법이죠? 네, 이미 상설특검법. 만들어져 있는 법이고 네.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그 외에 또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이루어지는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런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하는 특검이면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건데 네. 이미 있는 제도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추천하는 특검을 이용한다면은 당연히 정치적 의도가 보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다면 국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의 뭐 입장 표명 문제는 좀 별개다. 뭐 요런 기류는 여권에 있으신 것 같아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이게 당정 갈등의 또 하나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서 어제 그 당내 감찰을 지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감찰이라는 표현 자체가 당에서는 잘 쓰지 않는 거고 보통 법조 용어 느낌인데 이거는 좀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감찰이 필요하다. 감찰이라는 단어는 예. 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당내 절차는 뭐 예를 들어 당무감사라던가 윤리위원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죠. 저희들이. 예. 네. 그리고 이제 당원에 대한 당원감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정확히는 이 사안에 대한 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좀 의혹적인 면들이 있는데 이 뭐 개인적인 어떤 일탈로만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 그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이 너무 좋은 곳에 갔어요. 이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이 그 청년들에게 신의 직장 중에 한 곳이거든요. 예. 뭐 네. 언론 나온 거 보니까 연봉이 3억이고 네. 기사 딸린 차량이 제공되고 그러니까요. 그게 임기는 3년이 보장되고 그렇더라고요. 임금이 예. 연봉이 1억 6천인가 그런데 성과금이 1억 4천에서 한 3억 되나 봐요. 네. 근데 성과금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서울보증보험이 어디냐면 청년들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그 전세자금 대출할 때 전세금 그거를 누가 보증을 서줘야 되잖아요. 예. 그 보증을 서주는 보험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 제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도 서줬는데 그렇죠. 서울보증보험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전세 자금 대출 받아본 사람들은 다 알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 네. 사실상 독점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상장 시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장되면 또 굉장히 또 우리 사주에서 굉장히 크게 터질 겁니다. 근데 너무 좋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진짜 청년들이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에 상금 감사에 성과금도 늘 터져서 연간 한 3억씩이면 앞으로 임기가 3년이면 한 10억 정도. 그 너무 좋은 자리죠. 네. 그런 자리를 그것도 녹취해서 심지어 그런 공격 사주를 한 다음에 골라서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임기 3년인데를 내가 골라서 네. 갔다.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적인 일탈로 해서 골라서 갔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정도로 당정에 부담을 줬으면 사직을 해야 돼요. 근데 사직은 안 하고 어제 탈당을 했어요. 그죠? 예. 네,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있기에 네. 이러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냐면 예를 들어 당원이 좌파 유튜브나 좌파 언론들과 공작을 해서 이와 같이 당에 해당이 되는 해당 행위들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한 10억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관용차랑 법인카드 빼고 10억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도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당원들한테 시그널을 주면 앞으로 이 당이 굴러갈 수가 없어요. 예. 당의 기본적인 기율이 무너지게 되고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파 정당, 네. 보수 정당인데 예. 우파 정당, 보수 정당으로서 기틀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진상 규명은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네. 진상 규명을 해서 지금 뭐 성급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상 규명을 해서 형사적인 어떤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당에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죠. 일단 탈당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당원이 아닌데 당의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불응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조사를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근데 그 지금 보면은 당시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 김대남 씨가 본인도 전 행정관이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 서울의 소리에 줬다는 그 내용을 예. 당시 김대남 씨가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제 신지호 부총장 얘기도 그건 알수 있는 총선백서 위치가 아니었어요. TF의 대외비 자료였다. 그러니까 이게 당의 대외비 자료일 수 있는 그러니까 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자료였는데 그것이 좌파 매체를 통해서 처음 세상에 나오게 되고 네. 그게 또 이제 김대남 씨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게 사실상 지금 이 녹취에서 나오는 정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김대남 씨한테 전달이 돼서 서울의 소리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당에서 나왔잖아요. 네. 김대남 씨는 탈당을 했어도 당에서 당에서 넘겨준 나왔을 사람. 때 그 네.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조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조사 과정에서 예. 어떤 형법에 반하는 법에 반하는 내용이 발견이 된다면 고발까지도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감찰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배우가 의심되는 배우가 드러날 경우에 그건 약간 여권 내 집안 싸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당장 배우가 있다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예.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가장 보수적이라고 보는 법원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금 잘 보이기 위해서 예. 어떤 일을 막 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분들을 자가발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도 어떤 법률 의미에서- 용어였어요. 자가발전. 예. 아, 혼자서 일을 막 벌리는 분들. 네, 그렇습니다. 이분도 자가발전 차원에서 누군가에게 아무런 지시도 없었고 예. 아무런 사주도 없었지만 잘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 과정에서 굳이 서울의 소리였죠. 서울의 소리에 뭔가 제공한다는 거는 나중에 세상에 드러날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아, 이건 그렇죠. 알고 있는 거죠. 드러날 걸 서울의 전제로. 소리가 워낙 예, 그런 걸 그건 해왔던 매체니까. 이미 드러났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본인이 뭘 가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걸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사주를 받았다면 과연 이걸 드러나게 했을 것인가. 사주한 사람이 이걸 드러나라고 하진 않거든요.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자가발전으로 이게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아,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를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서 네. 더 그랬을 거다. 네, 그런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진상조사 자체로 네. 어떤 배우가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갈등이 오히려 봉합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면도 갈등이 있지 않을까 봉합이 될 수 싶습니다. 있다. 근데 대통령실은 일단 김대남 전 행정관의 말을 좀 믿자는 입장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일단 내가 좀 허황된 얘기 좀 부풀려서 하고 뭐 실언이었고 이런 얘기를 좀 하니까 그 얘기를 믿고 그냥 개인의 어떤 독단적인 행동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친한계에서는 여전히 혼자 한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의심을 좀 여전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그거를 다 저희가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성급한 상황인 것 같고 네. 저는 한 가지가 굉장히 걸리는 지점이 뭐냐면요. 예. 저도 사실은 이게 뭐 당정 갈등으로도 비화되고 그럴 걱정들이 사실 좀 있어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나 뭐 누구든 관여하지 않았다면 떳떳하다면 그냥 조사해보면 그만인 것이고 근데 이분이 사직을 하는 게 지금 순서거든요. 근데 사직을 안 하고 탈당을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이 논란을 일으켜놓고 자기의 지금 자리는 지키고. 지키고 탈당을 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당이 그래 아무 일 없었어. 내가 혼자 자가 발전한 거야를 믿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좌파 매체와 손을 잡고 당을 위기에 빠뜨린 다음 네. 시내 직장에 가서 연봉 3억을 받아도 나는 자가 발전을 한 것이니 그냥 지나가도 돼요라고 얘기만 하면 당은 오 그래 앞으로 잘하자 이러고 끝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전례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뭐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당의 최소한의 규율 문제고 예. 만약에 이거를 믿어주기를 바란다면 최소한 김대남 씨가 서울보증보험에 사표라도 내야 돼요. 네. 계속 따박따박 출근해서 연봉 3억을 받으면서 예. 당정에 이만큼의 부담을 주고 탈당계를 내면서 네. 예, 그것도
당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 탈당계를 내면서 믿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너무 도의를 어기는 예. 지점입니다. 정치적 도의를 너무 어기는 지점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믿어달라고 하기 전에 저는 김대남 씨를 빨리 사표라도 내게 설득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탈당할 게 아니라 사표를 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김대남 씨 이슈도 좀 커질 것 같네요.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회에서는 어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윤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렸는데 지금 이 검사는 연수 중이어서 해외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작 당사자도 안 나오고 핵심 증인도 안 나오고 나온 사람이라고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탄핵 청문회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검사들 자꾸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좀 맞는 방향일까요? 우선 탄핵 소추와 관련돼서 결국은 당사자 아닙니까? 검사들이. 예.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거는 약간 법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들도 아니 나를 소추를 하면 되지 왜 증인으로 불러서 선서를 하게 하고 그리고 증언을 하게 해서 그야말로 진술 거부권이 보장된 그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냐라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건 보여주기식의 그런 어떤 청문회에 불과하지 않나. 특히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에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한 이야기들이 법정에서 가릴 일이지 이 국회에 나와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정치적인 보여주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차피 불러봤자 검사들은 안 나올 거니까 우리 쪽에 유리한 사람들만 나와서 네. 민주당이 그냥 여론전만을 위한 청문회를 네.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검사 탄핵 청문회도 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또 발의를 했더라고요. 내용이 이런 건데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관을 재판부의 제척, 기피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런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관이라 함은 관련 재판에서 어떤 사람에게 유죄를 내리면 그 연관된 사람 재판은 그 사람한테 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받고 싶다 이거 같은데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도 곧 선고가 나올 거니까 네. 요거를 겨냥했다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네. 이제 첫째는 헌법에도 반하는 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에도 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적 기피라는 그런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 같고 예. 보통 법원 실무에도 반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떨 때 제적 기피는 그러니까 수용이 그야말로 되나요? 기록도 네. 보지 않고 예단을 가지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예. 그리고 웬만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법원의 실무는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 사건이 오면 또 담당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맞지 않는데 특히 기록을 열심히 보고 공범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을 했다는 거는 예단이 아니고 기록 검토의 결과입니다. 그걸 가지고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네. 게다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마약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공범입니다. 그럼 마약을 받았다라고 어떤 재판부가 판결을 썼습니다. 네. 그럼 마약을 준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심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약을 준 사람은 그 재판부는 안 돼.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 재판부의 판단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런 부분 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정말 지금 현재 있는 사건에 있어 셀프 면죄부를 주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네.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선고한 재판부가 그 이제 자동 배당도 아니고 이제 뭔가 이렇게 돌려서 그냥 추첨하듯이 해서 했는데도 이재명 대표 재판부로 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인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법을 만든 것 같은데 이건 좀 속이 너무 훤히 보이는 법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뭐랄까 어제 전현희 의원이 묘한 예. 말을 했어요. 네.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예. 전현희 의원이 그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서 유죄가 나왔을 때 법적, 정치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 사람들도 지금 11월 달에 유죄가 나오는 걸 피할 수 없다는 거기도 법률가들 많거든요. 네. 이게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법적인 대응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항소를 하면 되니까. 네. 그 법적 대응은 오케이예요. 근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 대응을 하겠다. 그게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한다는 거야. 탄핵 청문회를 연다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을 입법한다라던가.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생각이 길거리로 나가서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다고. 네. 제가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민주당 패널이랑 방송할 때 민주당 패널한테 대놓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법원의 판결에 저항해서 길거리로 나가겠다는 소리냐. 그 지금 네. 수권 정당이 되겠다는 정당이 예. 사법부의 권위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1심에서 마음에 안 들면 항소심에서 다투면 되는 거지. 길거리 나가가지고 그 법원에 대해서 판사를 규탄하고 판사 화형시키라고 또 하겠다는 소리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더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우리 당은 뭐 그런 당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 제가 전현희 의원 발언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에 느낌이 좀 드는데 정치적 대책이 뭔데라는 생각이 딱 거기에 걸리더라고요. 뭐 이런 입법들을 하고 뭐 국회로 계속 그러니까요. 소환하고 뭐 이런 아니 걸까 봐요. 이 지금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회유당했다는 거는 1심에서 다 배척됐어요. 네. 그럼 배척이 됐으면 그거를 항소심 가서 다투면 됩니다. 2심 재판부 가서 다투면 되는 것을 굳이 탄핵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회유한 것이냐 아니냐 이거를 어제 대놓고 계속 물은 거 아닙니까? 네. 초밥도 사주고 뭐 연어도 사주고 이러면서 예. 다 배척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재판부에서 벌어진 일은 재판부에서 다툴 일이지 그걸 국회에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 자체가 이게 바로 그 정치적인 대책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전상문 변호사님이 직전까지 사법부에 계셨지만 예. 저는 이 사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기를 보여주셔야 된다.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진짜 정말 사법부를 예. 무너뜨리려는 이 행태에 대해서 결기를 예. 보여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판사들이 보시기에도 어떤 민주당이 그 검사들을 향해서 하는 건 뭐 훤히 보이실 테고 네, 사법부를 향해서도 은근히 좀 하는 압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재판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예. 그러니까 중요 사건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전언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전화를 안 받죠. 그러니까 전화가 왔다는 건데 받지는 않았다. 아, 오더라도 받지 않는다. 예, 예.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말고 이런 여론전이라든가 뭐 탄핵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든가 이랬을 때 심적 부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이제 판사들은 그 법복에 따라 법복을 입고서 독립된 재판을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아마 앞으로 이제 나올 여러 가지 사건들도 그런 정치적 중립성에 따라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상표 변호사님 그 판사하실 때 이재명 네. 대표 관련된 사건 2개나 하셨잖아요. 네, 네. 그때도 좀 혹시 외부적으로 압박 같은 거 그때는 받으신 건 뭐 없으세요? 아무런 압박이 없었던 게 예. 뭐 성남시장이니까 네. 뭐 누가 딱히 저한테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아, 그때 성남시장 신분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좀 어떻게 나올지.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